2010년 새벽 1시 30분경 미국 뉴욕의 한 클럽에 복면을 쓴 남성이 59경 권총을 들고 들어와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피해자 피에로라는 남자를 복부에 한 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각각 한 발씩 총 3발을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바로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도 모두 다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후 이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가 한 명 체포됩니다. 생각 외로 용의자가 좀 빨리 추려진 상황이었는데 그랬던 이유가 당시에 이 범인이 피에로 남성을 총으로 쏜 후 마지막에 얼굴에 쓰고 있었던 복면을 벗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범인 얼굴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아니 보통 범인들은 얼굴을 가리는 게 정상인데 왜 이 범인은 마지막에 얼굴을 보여준 거지? 여튼 강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당시 31살 무직이었던 에드워드 니킨스라는 남성, 마약 그리고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요, 마지막에 복면을 벗었다는 것도 그렇고 혹시 사망한 피에로에게 원한이 있었나? 그래서 마지막 순간 널 죽인 게 나야 똑바로 봐 라는 식으로 얼굴을 드러낸 거 아닌가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체포된 에드워드 니킨스를 취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요. 자, 오늘 사건은요, 들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하고 추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구석 코난들 실력을 발휘해주세요. 이때 경찰은요, 에드워드 네가 피에로 죽였지? 너 맞지? 이 말에 그는요, 아니 지금 죄 없는 사람 불러다가 뭐 하자는 거야? 누가 누굴 죽여요? 나 안 죽였어요. 야, 현장에서 네 얼굴을 본 목격자만 3명이 넘어. 너 새벽 1시 30분경 어디에서 뭐 했어? 아, 나 그날 클럽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자긴 자꾸 억울하다 주장하니까 이때 경찰은 사건 주변 CCTV에 찍힌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야, 봐라. 이래도 네가 아니야? 그 영상 속엔 정말 에드워드 니킨스의 얼굴이 떡하니 찍혀 있었어요. 영상 속에 너 있다. 그만 생쇼해라. 하지만 이 영상을 본 에드워드는 이거 나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야, 장난하냐? 누가 봐도 네 얼굴이잖아. 에드워드 왈. 이거 저 아니에요. 이거 내 동생 레이먼드 같아요. 사실 에드워드 니킨스한테는 레이먼드 니킨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쌍둥이야. 그것도 3분 차이로 태어난, 신장에 체격, 목소리까지 거의 다 비슷한 일란성 쌍둥이. 이 형인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동네 건달에다가 정가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 레이먼드는 완전 반대인 거예요. 뉴욕시 도서관에서 일하는, 문제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청년. 그러다 보니 처음에 경찰은 이 사건 당연히 건달인 형이 저지르지 않았겠나 해서 형만 체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인 에드워드가 자기가 아니래. 이거 동생 레이먼드라고 막 주장을 해버리니까 경찰은 바로 동생 레이먼드도 소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조가 이어지는데, 레이먼드, 15일 새벽 1시 30분경 어디에서 뭐 했어? 아, 15일 새벽이면 저 그때 사냥터에 갔었던 것 같은데? 왜요? 경찰은요, 형 에드먼드에게 보여줬었던 똑같은 CCTV를 동생 레이먼드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레이먼드 너 아니야? 에? 저 아니에요. 저 그날 진짜 사냥터에 갔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심란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기분 전환할 겸 사냥터에 갔었다고요. 그럼 그 네가 사냥터에 갔었다는 걸 증명할 사람 있어? 아, 있어요. 산악구조대. 제가 그날 사냥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산악구조대원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 산악구조대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이에 경찰 바로 가서 물어봤더니 아, 맞아요. 그날 이 남자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형 에드먼드가 무슨 소리예요. 그날 사냥터에 갔던 건 나란 말이에요. 레이먼드 그 새끼가 그래요? 지가 사냥터에 갔었다고? 아니에요. 내가 갔다고. 내가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고 산악구조대가 도와줘서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날 그렇게 사냥 다 망쳐가지고 짜증을 막 내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동생 레이먼드가 집에 있더라고요.
그때 레이먼드가 어디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레이먼드가 나한테 뭘 그렇게 짜증내면서 들어와 라고 하길래 제가 괜히 사냥 갔다가 재수없게 산에서 굴러가지고 구조대만 불렀다니까 짜증나네? 이런 얘기 내가 했었다고요, 내가. 레이먼드 그놈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여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 동생 레이먼드는 또 아니에요. 형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날 사냥에 나갔던 건 진짜 저였습니다. 당시에 동생 레이먼드, 형 에드먼드 둘 다 수염도 키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악 구조대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봐도 이들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 다 본 사람인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동생은요, 내가 사냥터에 갔다가 사냥 다 망치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형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머리나 식힐 겸 근처 사냥터 갔다 왔다고, 거기서 사고도 당하고 그랬다고 다 얘기했었어요. 그때 내가 한 얘기 듣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쌍둥이 동생과 형이 CCTV에 찍힌 건 내가 아니다, 피에로 죽인 건 내가 아니다, 사냥터에 간 건 나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총 쐈으면 그 화학 반응 검사 같은 거 해보면 되지 않나? 당연히 경찰 바로 이 검사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의 손과 옷까지 등에서 화학 반응이 나와요. 왜냐? 범죄 현장도 총이었고 사냥터도 총이었으니까 둘 다 총 화학 반응이 나온 거죠. 이후에 경찰은요, 지문, 사냥 나갈 때 썼다는 총, 그 총에 지문이 남아있겠지. 지문 감식을 해봅니다. 결과는 그 총에서 두 사람 지문이 다 나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단서는 없는 상황. 그런데 얼마 후 범행에 사용된 총이 발견됩니다. 이 총에 지문이 나오면 이 사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희망을 걸면서 지문 감식 들어가는데 범인이 닦은 건지 뭔지 총기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 깨끗해. 이 다음 단계로 경찰은 이 총을 판매하는 거래처를 추적합니다. 다행히 그 거래처 사장은 해당 총을 팔 때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 말, 이거 한 3일 전쯤인가? 에드워드 동생 레이먼드가 사갔어요. 레이먼드? 경찰은요, 이 사장 말에 한 가지 엄청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장은 어떻게 딱 레이먼드라고 확정 짓고 얘기하는 걸까? 사장은요, 구분하는 거 쉬워요. 두 사람 팔목에 보면 문신이 있거든요. 에드워드는 그 문신에 십자가와 뱀이 그려져 있는데 동생 레이먼드는 십자가에 장미 넝쿨이 그려져 있죠. 그걸로 구분하면 돼요. 경찰은 이 얘기 듣자마자 드디어 범인 잡았다. 바로 동생 레이먼드를 체포합니다. 범행 총 네가 샀더만. 네가 죽인 거 맞지?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동생 레이먼드 왈, 그 총은 내가 산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죽이진 않았다고요. 이건 뭔 또 개소리야. 형 에드먼드는 거봐요. 동생 레이먼드가 죽인 거 맞다니까. 복수한다고 총 들고 설쳐대더니, 형사님, 걔가 한 보름 전쯤인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랑 길 걸어가다가 피에로 그 사람 무리와 부딪혔는데 그때 피에로가 자기 여자친구를 막 건드렸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날 총 사가지고 와갖고 집에서 피에로 그 자식 쏴 죽인다고 난리 쳤다니까요. 내가 그거 겨우 뜯어 말렸어. 이 얘기 듣고 다시 경찰은 레이먼드한테 묻습니다. 너 피에로한테 원한이 있었더만. 사망한 피에로가 네 여자친구 건드렸었다며. 그래서 총 산 거라며. 네 형이 다 얘기했어. 아니 형사님, 그건요, 욱해서 형 앞에서 형한테만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요, 피에로랑 그렇게 트러블 났던 거 사실 다 형 때문이었어요. 여자친구랑 길 가다가 피에로 일당과 부딪혔는데 하필 그때 피에로가 형인 에드먼드한테 마약 사기를 당했던 건지 뭔지 나를 보더니 형인 줄 알더라고. 이 새끼 나한테 가짜 약판 녀석이라면서 나한테 다짜고짜 막 욕을 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서 내 여자친구까지 손댄 거라니까요.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형 때문에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까지 유산됐다고. 형도 죽이고 피에로도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화를 좀 냈었어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괴로워하니까 형이 복수해준다고 그렇게 말까지 했었어요. 정말이에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총을 산 건 맞지만 전 형이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정말 아니에요. 이런 동생 레이먼드의 말에 또다시 형 에드먼드는 와, 걔가 그래요? 내가 복수해줬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미쳤습니까? 그딴 놈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히게? 와, 이거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전과나 평소 행실 등을 보면 형 에드워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하지만 형에게는 피에로를 죽일 범행 동기가 없어. 반대로 동생 레이먼드는 피에로를 죽일 뚜렷한 살해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 시민이었던 레이먼드가 하루아침에 살인마로 돌변해서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뭔가 무리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정말 동생 레이먼드의 말대로 형 에드워드가 동생의 복수를 해준 걸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게, 만약에 형이 대신 복수를 해줄 정도로 둘의 사이가 좋았다면 처음부터 서로 자기는 억울하다며 죄를 떠넘기진 않았겠죠.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도대체 피에로를 죽인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검찰은 둘 중 한 명이 범인인데 누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전과범이었던 형 에드먼드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형 에드먼드는 무죄를 선고받아요. 이에 검찰 측은 에드먼드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니까 또 다른 용의자였던 동생 레이먼드를 기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결국 검찰은 동생 레이먼드 기소를 포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 동생 둘 다 풀려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 분명한데 말이죠. 정말 피해자만 있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실제 니킨스 형제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 용의자는 둘.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생 같아요. 왜냐? 이 동생의 말대로 보면 이 동생은요, 형한테도 원한이 있고 그 죽은 피해자한테도 원한이 있어요. 만약 마지막에 복면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동생 입장에서는 정말 꼴배기 싫은 형도 엿먹일 수 있는 거고, 피에로도 엿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경찰한테 형이 복수를 해준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뭔가 형 쪽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몰리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은요,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사람은 살해당해 죽었는데 범인은 없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형 에드먼드? 아니면 동생 레이먼드? 그래서 오늘은 찜찜한 피에로 남성의 총기 살인 미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